자, 지장간이 보여주는 생명력의 흐름입니다. 사계절은 수왕절 겨울, 모광절 봄, 화왕절 여름, 금왕절 가을로 분류되고 수왕절은 해, 축, 모광절은 인묘진, 화왕절은 사오미, 금왕절은 신유술 등 월별로 분류된다. 그렇습니다. 자, 수왕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해자축이죠. 자, 해월 그러면 입동과 소설이 들어있습니다. 입동은 겨울의 시작이고 소설은 여기 한문으로 작은 눈이죠.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고요. 자월은 대설, 큰 눈이 내리고 동지, 연중에서 밤의 길이가 가장 길 때 동지죠. 그래서 대설과 동지가 자월입니다. 그 다음에 축월, 소한과 대한이 있죠. 소한은 말 그대로 작은 추위죠. 겨울 추위가 시작된다 그 말인 뜻이고 대한은 겨울의 큰 추위, 제일 큰 추위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입동을 지나면서부터 추워지는 건 맞죠. 추워지는 건 맞는데 끄트머리 갈수록 쌓여가지고 제일 많이 춥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 그렇게만 알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월을 먼저 보죠. 입동과 대설 사이 한 달. 해월은 겨울의 첫 달로 목의 장생지이고 지장간은 무갑입니다. 절기로는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과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은 다 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이 해설을 쭉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갑임을 보죠. 무를 보면 입동에 이르러 양토적인 작용력은 추분 이후 술월에서 소극적인 응축의 극대화를 이룬 홀로 남은 시에 대한 적극적인 응축을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입동이 되면 양토적인 작용력은 추분 이후 술월에서 소극적인 응축의 극대화. 이게 이제 추분서부터 홀로 남은 시가 응축을 시작해가지고요. 소극적인 응축을 시작해가지고 극대화를 이룬 홀로 남은 시죠. 이것이 적극적인 응축을 시작합니다. 언제예요? 해월이 시작되면 시작하고 그다음에 갑을 보면 소설이 지나면서 적극적인 응축을 받아온 시 신금은 눈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면서 시 속의 잉태의 기운 임수는 내년에 태어날 갑목의 기운인 생명력을 품으면서 사실상의 잉태를 이루게 된다. 해가 목의 장생지인 이유다 그랬습니다. 장생지의 뜻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죠. 지금 일단 해월의 무갑입니다라는 것을 일단 암기를 한 상태에서 이걸 왜 이렇게 됐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을 보면 소설에서 대설까지 눈 덮인 대지 안에서 신금씨는 응축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갑목의 기운이 동지에 이르러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잉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신금이 물리적으로는 시지만 이치적으로는 응축의 기운이라고 그랬죠. 바짝 단단하게 하는 딱딱하게 만드는 기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월로 넘어갑니다. 자월은 대설에서 수완까지입니다. 자월은 수왕절의 왕지로 지장가는 여기와 정기뿐인 임계다. 절기로는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과 겨울의 정점인 동지가 있다. 동지는 잉태의 기운이 탄생의 기운으로 바뀜과 동시에 양화의 기운도 함께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랬습니다. 동지에서는 잉태를 이루기 때문에 잉태가 되면 임수가 개수로 바뀌는 시점이죠. 그러면 탄생의 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밝음의 기운 정화에서 이 피어나는 기운인 병화로 바뀌는 그 시점이죠. 자, 임을 보면 자월 대설이 되면 적극적인 응축을 받아온 신금은 동지에 이르기까지 응축의 극대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잉태의 기운 임수는 밝음의 기운인 정화의 도움을 받아 입춘에 태어날 생명으로서의 잉태를 마무리한다 그랬습니다. 잉태의 기운이 하지에서 시작을 했었죠. 하지 시작해서 입추에서 잉태를 시작해가지고 추분에서 잉태의 기운이 갑목의 기운을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입동에 이르면 갑목의 기운 난 내년에 태어날 거야 라는 갑목의 기운을 품죠. 그래서 장생지라 그랬죠. 목의 장생. 그리고 응축의 극대화를 이루는 동지에 와서는 잉태를 이루게 됩니다. 드디어. 그러면 잉태를 이룬과 동시에 그럼 탄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저 애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개신기였죠. 축의 지장간이 잉태의 기운 임수는 밝음의 기운인 정화의 도움을 받아 입춘에 태어날 생명으로서의 잉태를 마무리한다. 이 개를 보죠. 동지에 이르면 임수는 잉태를 이룬과 동시에 개수로 탈바꿈하고 이때 양토적인 장력부터는 탄생의 기운 개수의 제1차 발령의 기운을 품게 함으로써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숙성기를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양토적인 작용력의 그 기운이죠. 이 탄생의 기운은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음이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성장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때 양토적인
양토적인 작용력이 이 개수, 탄생의 기운에게 이 피어나는 기운을 흡수시켜준다. 그런 얘기 뜻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기서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이것이 생극합중에 다시 나오는 이론들입니다. 지금은 일단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한번 숙지를 하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월은 소한에서 입춘까지입니다. 소한 대한이 있겠죠. 축월은 수왕절의 끝알인 작용지로서 지장가는 개신기다. 축월의 절기는 추위가 시작되는 소한과 큰 추위를 의미하는 대한이 있다. 그렇습니다. 축월은 겨울인 수에서 봄인 목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얼핏 수생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듯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행에서 다른 오행으로 변화를 한다는 것은 어느 계절이든지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므로 대지의 작용력에 의해 산고를 치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 환절기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수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그때는 산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개신기를 보면요. 개는 동지에서 잉태된 탄생의 기운 개수는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소한에서 기토의 품 안에 자리를 잡아 생명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신, 대안에 이르기까지 응축의 기운이자 씨인 신금의 품에서 더 성숙된 생명력으로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애기 집안에서 태아가 성장하는 것과 같은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기토는 그럼 엄마의 몸이에요. 대안이 되면 기토는 신금 씨에게 신운을 열 수 있도록 작용력을 펼침과 동시에 큰 추위를 받아들여 오히려 개수의 생명력을 보듬어 입춘이 되면 양토적인 작용력에 의해 생명으로 탄생해서 무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개신기에서 기토인 엄마 몸 안에서 애기집인 신금 속에 개수인 탄생의 기운, 즉 태아가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개신기가 오행은 균형을 이룬 음양이므로 지장간 또한 상호간의 작용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개신기 세 지장간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면 생명으로서의 탄생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설사 탄생을 했다 해도 가을에 결실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탄생을 하는데 무난하다 그런 얘기죠. 참고를 보면 입동에서 시작된 추위는 대안에 이르면 가장 극성을 이루는데 이때 얼어있는 땅 밖은 가장 춥지만 땅 속은 오히려 그만큼 따뜻하다. 그래서 대안에 이르면 씨눈이 열리는 것이고 만물이 입춘을 바라보며 기지개를 뿜는다 했죠. 이것이 땅 밖과 땅 속과의 음양의 균형입니다. 이것도 밖에서 추운 것만큼 땅 속은 입춘을 바라보면서 만물이 기지개를 뿜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씨눈에서 맹아가 싹을 틔울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반대로 이파에서 시작된 더위는 대서에 이르면 가장 극성을 이루는데 이때 땅 속은 오히려 그만큼 시원하다. 그래서 대서에 이르면 입추의 숙살지기를 바라보면서 병화가 아닌 정화와 함께 익어가기에 극대화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때 대서 때에는 바깥은 가장 덥지만 땅 속은 또 그만큼 시원하다는 뜻입니다. 축월하고 반대란 뜻이죠. 땅 속의 물은 춘분해서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추분해서 따뜻해지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잘 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한겨울에 땅 속의 물은 따뜻하고 한여름에는 땅 속의 물이 시원하다는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